30대가 되고 나니까 기준이 하나로 좁혀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를 쌓고 있나?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으로 남는 결과물이 생기고 있나?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 부수입을 만들고 싶어서, 혹은 언젠가 내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공부를 멈춰야 할 때가 온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결과물이 없는 공부예요. 처음부터 못 만든 결과물을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요. 조금만 더 배우고, 더 준비하고, 더 실력을 쌓고 시작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준비일까요? 어쩌면 못하는 나를 보기 싫어서 공부라는 안전한 곳으로 숨는 걸 수도 있어요. 20대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이제는 결과물이 안 쌓이는 공부가 위험해지는 시기예요. 저도 30대를 보낸 지 벌써 7년이 넘었는데요. 이제 와서야 조금 알겠어요. 37살에 50명 조직을 이끄는 실장이 되기까지 나만의 일을 해보겠다며 대책 없이 대기업 퇴사도 했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전혀 다른 전공의 야간대학원도 다녔고, 해외 MBA 준비를 하며 이민도 꿈꿔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와 30대를 지나오며 깨달은 것, 특히 많이 배우고도 성과가 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20대, 30대는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20대 중반이면 당연히 취업해야 하고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0대에 뭔가를 확실히 이루거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게 정말 어려워진 시대예요. 정작 본인은 이렇게 느껴요. 나는 아무것도 전문적으로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해요. 전문성이라는 건 지식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써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쌓여 노하우가 되고 그 노하우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대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경험치예요. 현장 경험, 실무 경험,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 이건 강의로만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실패로 끝나요. 저도 딱 그랬어요. 대기업의 재무세무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입학한 심리치료대학원도 끝까지 졸업하지 못했고, 미술 경매 업계 이직도 합격하고도 두려워가지 못했고, 커리어 점프를 하려고 해외 MBA 가려고 준비도 했지만 결국 중간에 멈췄어요. 그 순간에는 다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실패들이 저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었어요. 나는 무엇에 끌리는지, 어디서 겁이 나는지, 무엇을 원하지만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지, 어떤 환경에서는 오래 일할 수 없는지. 20대의 실패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30대의 선택을 도와주는 데이터로 남아요. 그래서 20대에 잘하려고만 하지 않고 일단 해보고 못 해보고 돌아와 본 사람들은 30대가 됐을 때 조금씩 보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 기웃거렸던 분야들, 아무 이유 없이 했던 활동들, 실패한 선택들이 어느 순간 커리어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30대가 됐을 때 커리어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실질적인 결과물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지로 넘어가야 해요. 저는 30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남는 것이 있는가? 그게 꼭 거창한 성과일 필요는 없어요.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되고 누구나 아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되고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가 아니어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지나온 시간이 어떤 형태로든 밖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서가 됐든 콘텐츠가 됐든 성과 지표가 됐든 작게라도 팔아본 제품이 됐든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시도했고 무엇을 바꿨는지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30대부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열심히 했다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아요. 저 성장하고 싶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 언젠가 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내 마음속 열정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보여준 것들이에요. 그 사람 그 프로젝트 해봤잖아. 그 사람 콘텐츠 꾸준히 만들잖아. 그 사람 문제 생기면 시스템으로 바꾸잖아. 이렇게 기억되는 단서가 있어야 해요. 저는 이게 진짜 의미의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해져야 할 것 같고 나만의 세계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SNS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커리어에서 브랜딩은 그렇게까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이런 일을 맡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거라면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30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길까요?
서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내 커리어가 정리되고 내 강점이 선명해지고 남들이 알아볼 만한 결과물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 30대 초반에도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었거든요. 성장하고 싶었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으며 언젠가 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앱 개발도 배우고 데이터 분석도 배우고 포토샵도 배우고 영상 편집도 배우고 3D 디자인도 배웠어요. 그때는 다 필요해 보였어요. 이것도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요즘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내 일을 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달에 교육비로 100만 원 가까이 쓴 적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 배움들이 제 이름으로 남는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의는 들었어요. 이해도 했어요. 듣는 동안에는 뭔가 성장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앱 하나 만들지 않았고 데이터 분석 리포트 하나 완성하지 않았고 영상 하나 제대로 끝까지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 대부분 흐려졌어요. 아, 그때 배웠었는데 딱 이 정도만 남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배운다는 것과 내 것이 된다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 해요. 써먹어야 하고 보여줘야 하고 완성해야 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배움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실력이 되며 실력이 나를 설명하는 증거가 돼요. 그런 면에서 회사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이 있어요. 시키는 일은 하기 싫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으며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 소모적이에요. 그런데 회사에는 강제로라도 결과물이 생기는 구조가 있어요. 마감이 있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며 기한이 있고 평가가 있고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든 프로젝트든 회의 자료든 어쨌든 일을 하면 뭔가가 남아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언젠가 내 일을 해보고 싶어서 준비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오늘 안 해도 당장 혼나지 않고 이번 주에 안 올려도 월급이 깎이지 않죠. 그래서 더 쉽게 미뤄져요. 조회수가 안 나오고 반응이 없으며 돈이 안 되고 이런 걸 하나씩 맡다 보면 처음의 의욕은 금방 약해져요. 그래서 30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나는 이걸 좋아해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기 어려워요. 내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마감이 있어야 움직이는지, 돈이라는 보상이 있어야 오래 가는지, 인정받는 감각이 중요한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지, 혼자 할 때 잘하는지, 같이 할 때 오래 가는지, 이런 걸 알아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과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30대부터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나는 뭘 배우고 있지? 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배움이 무엇으로 남고 있지? 그리고 배운 것을 바로 아웃풋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건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요. 글을 쓰고 싶으면 글을 써야 하고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영상을 올려야 하고 이직을 하고 싶으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고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면 작게라도 세상에 꺼내봐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결과물을 만들기보다 공부 쪽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공부가 생각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부하고 있을 때는 아직 실패하지 않아도 돼요. 강의를 듣고 있을 때는 내 결과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공부는 성장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아주 안전한 회피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웃풋 없는 배움에 돈과 시간을 엄청 많이 쓰고 나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배우지 않기로 했어요.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젠가 쓸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써먹을 것도 없는데 강의부터 결제하는 걸 멈추기로 했어요. 대신 방식을 바꿨어요.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배우고 바로 만들기. 일하면서 바로 써먹는 아웃풋 성과 도감이라는 책에서도 인풋과 아웃풋의 이상적인 비율을 3대7로 말해요. 배우는 시간이 3이라면 표현하고 실행하고 적용하고 결과물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7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반대였어요. 많이 배우고 조금 써먹거나 아예 써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일단 만들기 시작하고 막히는 지점에서 배웠어요. 영상 편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단축키를 익히고 편집 이론을 다 배운 다음에 언젠가 영상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까 배웠어요. 자막을 넣어야 하니까 찾아봤고 컷 편집을 해야 하니까 익혔고 썸네일과 흐름을 맞춰야 하니까 필요한 기능만 바로 적용했어요. 완벽하게 안다고 느끼기 전에 일단 제 콘텐츠에 써봤어요. 그냥 배운 기능은 잊어버리는데 내 영상에서 실제로 써먹은 기능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느낀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 배우면 공부가 훨씬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만 콘텐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주제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료를 찾아보고 제 경험과 연결해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콘텐츠는 제가 아는 걸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질 때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어디에 바로 써먹을 수 있지? 이걸 배우고 나서 이번 주 안에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은 뭐지? 이걸 회사 일이나 개인 콘텐츠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일단 멈춰요. 그래서 저는 30대의 공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바로 써먹는 공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 시작하는 공부가 아니라 만들면서 채워가는 공부. 나중을 위해 쌓아두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알고 나서부터는 배움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공부만 하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30대부터는 결과물 없는 배움, 아웃풋 없는 인풋이 위험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30대부터는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반드시 같이 물어봐야 해요. 이 배움은 무엇으로 남을까? 공부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배워야 해요. 다만 30대의 인풋은 항상 아웃풋과 붙어 있어야 해요. 배우면서 만들고 만들면서 배우고 막히는 지점에서 다시 배우는 방식이어야 해요. 준비는 나를 안심시켜요. 하지만 아웃풋은 나를 바꿔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더 배우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배우고만 있나? 아니면 쌓고 있나? 저는 이제 더 많이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영상도 그 결과물 중 하나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저장해두고 나중에 보기도 가능해요.